여러분, 혹시 이런 우편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8월 31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 검은 글씨에 굵은 줄까지 그어져 있어서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공문.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하고 이거 뭐야? 나 뭘 잘못했나? 스마트폰으로 하라는데 나 그런 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 드셨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15년 넘게 행정안전부 민원상담을 맡아온 김소영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50만 원 논란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김주무관님, 이거 스마트폰 안 하면 벌금 낸다는데 나 같은 늙은이는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건 어르신들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을 더 잘 챙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벌금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는 큰 흐름의 일부예요. 과거에는 종이로 하던 걸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정부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뭐죠? 바로 50만 원 과태료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 이런 일도 있었어요. 춘천에 사는 박영철 어르신. 내가 5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을 조사하라니 이게 사기 아니야? 심지어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이 나라에서 살면 안 되는 거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또 한 분은 부산의 이순자 할머니. 정보24 앱 설치하라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못 보겠어. 무릎도 아파서 주민센터도 못 가는데 이걸 안 하면 벌금 낸대요. 내가 평생 성실히 살았는데 이제 늙었다고 벌금이라니. 여러분,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한 편이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고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깜짝 선물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걸 넘어 몰랐다면 놓칠 뻔한 대박 정보. 이 영상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 진짜 8월 31일까지 못하면 50만 원 과태료 내야 하느냐? 그 답을 지금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답은 경우에 따라 그렇다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분께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가볍게 넘기셔도 안 됩니다. 정부는 2024년 8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즘은 주소지를 바꿔놓고도 실제로는 다른 데 사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정보 불일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각종 복지 혜택 지급 시 혼란을 일으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서울 주소지로 남아 있어서 서울시 재난지원금까지 받은 사례. 이건 불법이고 환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모든 국민의 거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지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정정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응답조차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도 예외가 없느냐? 완전한 예외는 아니지만 실제 처분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고령자, 거동 불편자, 질병 치료 중이신 분들은 충분히 사유서를 내면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예 응답 자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없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한 번 부과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산금이 붙고 체납 시, 통장 압류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늙어서 잘 몰라요. 바빠서 못했어요. 라는 말은 이제 변명으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르신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조사 통보서를 무시하고 2년간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후 연금 수급에도 잠깐 차질이 생겼습니다. 행정착오가 발생한 거죠. 다행히 정정 신청을 해서 해결됐지만 만약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처럼 주소지가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주소지 불일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도 어르신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집에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9월 이후에 공무원이 방문해서 간단한 질문만 하고 서류에 체크해 줍니다. 이때는 주민등록증만 미리 꺼내 놓으시면 끝이에요. 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병원 측에서 사실조사 서류를 대신 내주거나 간병인 보호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의 신분증과 위임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 정부24 앱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대리 입력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해요. 다만 인증을 위해 신분증 촬영과 본인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복지관과 주민센터에 디지털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로 어르신이 이해하실 때까지 천천히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실수로 거짓으로 입력했거나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면 어떨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수차례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정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허위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건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정상 존재를 다시 확인받는 과정이에요. 그걸 놓치게 되면 50만 원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기초생활보장 같은 수많은 복지 혜택이 끊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사실조사 한 번 안 한 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행정 절차 하나로 기초연금이 끊기고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까지 잃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진짜 사례 말씀드릴게요. 충남 아산에 사는 김용수 어르신. 올해 78이신데 기초연금 잘 받다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연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왜냐고요? 알고 보니 작년에 주소지 조사할 때 직계가족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제대로 복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불일치로 확인돼 수급 자격이 일시 정지된 거죠. 물론 나중에 재신청해서 회복되긴 했지만 한 달간 생활비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서울 은평구의 이순덕 할머니. 지병 때문에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실거주지가 혼동됐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오래된 고시원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최고 등급으로 부과됐고 2달간 매월 12만 원 가까이 더 내셨습니다. 이거 다 정정 신청하고 나서야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처럼 주소 정보 하나 잘못되면 여러 복지 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 수급 중단. 실제 거주지가 등록 주소와 다르면 부정수급 의심으로 분류돼 지급이 보류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급등.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등급이 정해져서 소득 없는 분도 월 1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긴급복지 지원 제외. 거주지 혼동이 있으면 복지 담당자가 실제 생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소지만 바뀌어도 세대 구성에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 중단 또는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재난지원금 누락. 코로나19 때처럼 지역별 지급 기준이 있을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등록지 불일치 시 누락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정말 주소 하나 잘못 적어 놓은 게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온다는 게 믿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실조사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전 꿀팁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자녀 명의로 옮기셨나요? 꼭 재확인하세요. 부동산 상속이나 간병을 위해 주소를 이동하셨다면 거주 사실 없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실제 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전입신고 후 2개월 이내 사실조사 서류 제출. 이사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행정상 거주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불이익 발생합니다. 이사하면 꼭 주민센터에 들러 확인 받으세요. 요양원에 계신 분은 병원 측에 확인 요청.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주소지, 유지 여부와 별개로 병원에서 행정조치를 해주는지 체크하세요. 정부24에 본인 정보가 맞는지 미리 조회. 앱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주소, 세대 구성,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등록 주소와 다른데 거주 중이라면 정정 신청을 미리 하세요. 디지털 도우미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는 어르신 전용 디지털 서포터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혼자 처리하시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과태료 걱정도, 연금 중단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고 복잡하셨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나는 이 사실조사 대상자일까? 정부24 어떻게 써야 해? 자식에게 부탁할 땐 뭘 챙겨야 해? 이 3가지는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정보일 겁니다. 우선 사실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 대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고 최근에 전입신고나 변동사항이 없었던 분은 자동으로 정상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도 응답하지 않으면 불응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면 거의 100%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1년 내에 이사했거나 주소를 이전하신 분, 주소지는 자녀 집인데 실제로는 요양병원, 시골집 등에 거주 중인 분, 세대 구성에 변동이 있었던 분, 사망, 이혼, 입양 등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록이 있는 분, 복지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대상자인 분. 이제 정부24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실행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또는 검색창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1단계 참여자 정보에서 참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참여자 정보와 세대 구성원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2단계 세대 정보에서 본인 거주지에 함께 사는 가족을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 확인한 세대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사실과 같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GPS 정보로 현 위치를 주소로 변환합니다. 글자가 나오고 모든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세대 정보가 일치하지 않다면 3단계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진행되는 대면 조사를 기다리시거나 정부24에서 세대 정보를 수정하신 뒤 다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도 하나 있습니다. 2024년 8월 18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치킨 세트 모바일 상품권 30분, 커피 쿠폰 320분께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복지도 챙기고 선물도 노려보는 기회로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잡고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 방법, 가족에게 부탁할 땐 이렇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바빠서 손주한테 이런 거 시키기 미안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어르신의 연금, 건강보험, 복지를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식이든 손주든 꼭 도움 요청하세요. 부탁할 땐 딱 3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신분증 앞면 사진,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공동인증서 정보. 이 정보를 가족이 갖고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대리 처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혹시 자녀나 손주가 바쁘다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도와주는 디지털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도우미 분들이 천천히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사실 조사는 끝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르면 50만 원 손해, 알면 5분이면 끝. 조사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면 벌금은 물론이고 기초연금, 건강보험, 수급 혜택까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5분만 움직이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영상 끝나고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 이거 주민등록 조사 도와줄 수 있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 돈, 권리를 조금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또 만나요. 지금 활짝 웃자. 지화자 TV였습니다.